이혼한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고요. 또 꼭 필요한 헤어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이혼 관심 없거든요. 변호사님 스펙을 보니까 정말 이게 화려하시더라고요. 혼인 후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레시피의 서동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운영하면서 희한하게도 부부 문제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 사실 고민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진짜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이혼 변호사, 지금 부엉이 활동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원일임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마곡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네네. 활동은 전국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형사 중에서는 성폭력이나 사기 범죄 같은 재산 범죄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하고 그 밖에는 임대차 분쟁, 거래처간 분쟁,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곡의 주변에도 이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많죠. 그래서 거주 인구가 많고 부부 단위,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지인 통해서 또 소개받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그런 거를 처음에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지인 소개를 좀 못한다. 그쵸. 많이 보진 않는다. 네.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릴 때 부엉이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누가 붙여준 별명인가요? 네, 중앙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네. 그 친구가 부엉이 닮았다고 그냥 그 별명이 좋아서 쭉 쓰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부엉이라는 네네, 별명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해서 만족하고. 이게 아마 제게 조금 민망해서 자기소개하실 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변호사님 스펙을 보니까 정말 이게 화려하시더라고요. 인사고에 이제 연세대 법학과에 서울대 로스쿨까지 하셨는데 공부라고 하면 진짜 그냥 끝판왕이네요. 끝판왕인데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여러 이제 진로를 결정하실 때 왜 변호사를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공부 좀 하면은 그냥 법대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죠? 문과면 법대 가라, 네. 예과면 의대 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20대 돼서는 중간에 방황도 하고 다른 일을 기웃거리다가 비영리단체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고충 해결을 해주는 일에 흥미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사람 고충 들었고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게 적성에 맞으셨어요? 힘들긴 하지만 또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변호사 지금 업무 중에 고충 들어줘야 될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은 분야가 제 생각에도 사실 가사 문제들, 네. 이혼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혼을 좀 전문적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건 누구한테나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또 꼭 필요한 헤어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쵸. 꼭 필요한 헤어짐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거친 사람은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 과정하고 여정을 함께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그에 관련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부부 이혼은 자녀인 아동의 복리, 아동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가정 자녀들이 좀 정서적으로 크게 타격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갈등을 저감하고 양쪽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새 출발하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 좀 이혼 쪽에 관심을 두고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결혼한 분들은 갈수록 적어지는데 이혼한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고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일단 이혼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폭력이나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이나 여타 민사사건하고 비슷한 비율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상담은 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협의혼을 위한 협상의 중요한 점이 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아가서 협상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혼 관심 없거든요. 근데 질문은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부엉이 변호사, 이 원일임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이혼과 돈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면 일단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열심히 번 돈 이걸 왜 얼마나 좀 나눠주고 좀 아까워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재산 분할 과정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처음 이혼 상담 오실 때 유책 사유에 관한 이야기 외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혼 전에 상대방이 집은 이미 사놨는데 혼수나 결혼 비용은 내가 다 준비했고 생활 비용도 내가 주로 지출했다. 그래도 그 집은 못 받는 거냐? 아니면 20년 넘게 법률혼 관계만 유지했지
상대방은 따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다 갑자기 서류도 정리하면서 그간 10억 넘게 오른 집 분할해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세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결혼 전에 재산, 중간에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결혼 후에 같이 지출한 생활비까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에 좀 큰 원칙이 있을까요? 일단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 형성 재산에 한정하거든요. 상속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재산이라도 그 재산 가치의 증식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혼인 후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채무도? 네. 그리고 재산 분할 대상 다음에는 재산 분할 비율을 확정하는데요. 뭐 혼인 기간 중에 양측 소득 비율, 결혼 비용, 뭐 부동산 구매 자금, 차량 구매 자금, 그리고 공동 생활비 지출 등의 양측이 기여한 비율을 고려해서 뭐 재산 분할 비율을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업주부로 생활해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 가사 노동이 기여도에 반영이 되느냐인데요. 예, 반영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소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 분할 비율은 5대5다라는 속설이 도는 것도 그 정도 혼인 생활하면서 집안 살림하고 아이 양육하면 50%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와이프분은 30년 주부로 살아오셨는데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해서 막 자산 증식을 정말 많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업체 통해서 증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 50%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자산 자체가 뭐 부부 공동 형성 재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포함이 돼도 기여도가 낮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때 내가 한 건 애들 열심히 키운 거밖에 없고 남편이 바깥으로 돌 때 애들 키워서 뭐 스카이 보내놨는데 이혼하면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결국 이 사람이 자유롭게 사업하도록 내가 내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업 관련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조언을 줬는지, 뭐 남편의 대외적 이미지 형성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입증해서 기여도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에는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내 사업에 뭐 관여한 바 없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읽었다는 것을 열심히 이제 주장 입증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입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겠네요. 네.